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그 고민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월요일 생방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네. 자, 지금 양시장 상승하고 있고요. 상승폭을 조금씩 또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사실 지난 주말 미국 시장 마무리가 되면서 이 고용 지표에 환호했잖아요. 생각보다 크게 예상치를 웃돌았다고 하면서 네. 그 훈풍이 그대로 우리 시장에 좀 와줬으면 하는 네. 바람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그 훈풍이 오고 있나요? 시작이 좀 뜨뜻미지근한가? 그죠? 네, 그거에 비해서는 좀 그랬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좀 상승폭 확대해 가고 있어서 그래도 희망 갖고 네, 오늘 시장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중요한 분 모셨잖아요. 이제 특별합니다. 매주 함께 해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잘 기억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엔 투자의 뉴페가 왔습니다. 뉴페. 자, 우리나라 VVIP들 주식 컨설턴트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NH투자증권 이혁진 차장님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네. 저희 아침엔 투자를 통해서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전략이라든지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실시간 고민 상담을 우리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월요일마다. 월요일하면 이혁진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 패밀리오피스 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혁진 차장입니다. 앞에서 말씀 주셨던 대로 매주 월요일 10시 이혁진 차장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이혁진 차장과 함께 사실 저희가 소개를 드리면서 NH투자증권에서 VVIP 그냥 VIP도 아니고 VVIP들의 주식 컨설턴트 V 발음 좋다. VV 컨설턴트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VVIP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각오를 한마디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 각오는 한 가지였습니다. 주식 방송을 이제 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까지는 조금 더 저희 방송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주식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투자자와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주식 그 자체의 이야기를 라이브로 좀 들려드리는 것들을 좀 각오를 하고 왔고요. 말씀 주셨던 대로 제가 아무래도 기업 오너분들이나 네. 여러 가지 스타트업 CEO분들의 컨설팅을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의 차이가 없게끔 퀄리티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과 또 다른 곳에 사신 말씀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알아서 차이 없게끔 똑같이 해주시겠다 하니까 보통뿐이 아니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간 상담도 해드리고 궁금한 점 다 질문을 드리고 또 답변 들어볼 예정이니까 여러분 댓글 통해서 채팅창 통해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마구마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차장님과 함께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몇 분이죠? 10시 6분 지나고 있는 이 시간 우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차장님? 네, 주가가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리뷰를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코스닥이 조금은 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특징적인 것은 이제 지난 미국장에서 금리가 올랐습니다. 네. 경기가 좋아서겠죠. 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에 한 가지 틀을 좀 제시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두 가지를 크게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추세와 레벨이에요.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은 추세에 조금은 더 신경을 씁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는 그 레벨이 어느 정도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실업률이 어느 정도 올라갈지 모릅니다. 그걸 추세라고 얘기하고요. 자, 반대로 레벨은 올라가면은 많은 증권사들에서 4% 초반 정도의 레벨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 시장에 반영될 것은 금리가 아니라 경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기가 좋은 지표가 나오면 이제부터는 증시는 오를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경기가 좋게 나왔고 금리가 4%를 아주 상회에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됐고 금리는 일정 수준의 레벨을 유지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도 11월
증시를 제가 뭐 타겟으로 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흐름도 양 지수 지금 동반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스닥이 좀 더 강합니다. 1%대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외국인 매수는 계속해서 좀 우리 시장 아쉬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앞서서 뭐 방송 시간에서도 짚어 주셨는데 지금 일본 증시가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그렇죠. 내일부터 중국 증시 다시 오랜 휴장 끝에 개장을 합니다만 국경절 연휴가 오늘까지죠. 그래서 네. 내일 이제 개장을 합니다만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도 뭐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이 금리를 급하게 좀 올릴 것 같다가 지난주 새로운 총리죠. 그렇죠. 총리가 급하게 올리지 않겠다라는 쪽으로 좀 선회하면서 일본 엔화 쪽에 또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키워드 인사이트 좀 들어보도록 이야. 할까요, 사장님? 네,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좋습니다. 말씀드려요. 예.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자료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드려도 예, 좋습니다. 네. 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같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면 좋을까? 저는 지금의 악재들이 좀 시한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증시를 괴롭혔었던 악재들이 일정 시간을 지나면 해결될 것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러면 이런 시한부 악재가 끝나고 나면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반등을 모색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10월에 대한 자신감보다는 11월의 자신감이 조금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장표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리뷰를 해야 되겠죠. 9월의 하이라이트를 보면 결론적으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강세였고요. 우리 증시를 전반적으로 제가 수익률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증시를 겪으셨을 겁니다. 자, 그런 고통을 누가 야기했는가? 뭐 미워하자는 건 아니고요. 팩트만 먼저 이제 말씀 좀 네네. 드려보면 저는 키워드를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수를 발목 잡은 것은 N이었다. 두 번째로 수출주에 부담을 주는 것은 원이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제유가를 자극해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한번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전쟁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3가지가 모두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네. 지수는 물론이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이죠. 그 이야기를 좀 하나씩 이제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첫 번째로는 N입니다. 자, 보시는 장표는 N과 코스피의 주가 추이예요. 2008년도를 100포인트로 하고 예. 네. 갑자기 제가 다시 천천히 돌아가겠습니다. 천천히 예. 넘겨주시면. 예. 100포인트로 하고 지수를 그려봤는데요. 조금 과거와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과 코스피, 뭐 결국은 N과 우리 증시가 동조화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 결론적으로는 엔화가 강세가 되면 증시가 빠지는, 많이 아시는 것처럼 엔캐리 트레이드 네네. 이슈가 상당히 좀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앞에서 이제 앵커분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당선인 날 네. 엔화가 초급등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네. 자, 시장이 그러면 무서워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N에서 이시바 시게루의 당선을 이제 가장 무서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이시바 시게루라는 총리분은 뭐 이름이 좀 격합니다. 앞에 좀 격한 단어가 있는데 반아베 성향입니다. 네. 아주 합리적인 중도적인 연구를 하는 이런 성향들이 상당히 많이 강했었죠. 그래서 이제까지의 성향과 그리고 통화 정책에서도 이제부터는 좀 아베와 정반대의 길을 걷겠다라고 사람들이 걱정했던 겁니다. 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저는 시한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자, 제가 생각했던 맨 처음에 정치가로서 맨 처음에 생각했을 때의 이상과 현실은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이 현실은 뭐냐면 엔화 그리고 통화 정책을 경색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실제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이걸 겪어보면은 어느 정도 현실과 타협하게 될 겁니다. 실제로 이시바 시게루 이 총리가 과거에 약간 이 뇌물을 받았던 이런 의원직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천을 안 하겠다고 처음에 주장했는데 지난주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많이 좀 양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처럼 늘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측면에 이제 위치하기보다도 늘상 이상과 현실은 항상 조정의 과정을 거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엔화가 어느 정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과거와 같은 상황은 나오기는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원입니다. 우리나라 원이 아주 이상하게 강합니다. N과 비교하면 더 이상하리 많지 원이 강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수출주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출주를 플레이하는 외국인들의 최근의 매도세가 바로 이러한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한은의 최근의 코멘트입니다. 자, 한은은 결국에는 금리를 조절할 때 양 변수를 고려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경기, 두 번째는 가계부채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한은은 경기보다는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외국인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아무래도 미국의 금리 인하 보다도 훨씬 더 베이비 스텝을 밟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따라서 최근에 글로벌 통화 중에서 원이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이제 금통위가 이제 금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네. 저는 이 부분이 좀 나름 네. 헤빙 모드가 갈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두 번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네. 이제 쟁이죠. 국제 효과를 자극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은 바로 GPR 인덱스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네. 전 세계에 지정 리스크를 암시하는 단어들에 대한 검색어 추이로 이제 미루어서 짐작을 해보는 지정 리스크 지수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최근의 레벨을 한번 보시죠. 역사적인 전쟁 사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죠. 걸프전, 9.11 테러, 그 다음에 러우 전쟁. 네. 이것을 제외하고는 지금이 가장 높은 레벨입니다. 즉 지정 리스크 레벨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최근에 국제유가가 러우 전쟁이 계속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가가 계속 빠지다가 한번 튀었습니다. 네. 자,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그 해답이 이 오른쪽 작은 장표에 있습니다. 자, 이 GPR 인덱스를 세부 단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러우 전쟁보다도 이스라엘 리스크가 훨씬 더 높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반응을 한 것이고요.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국제유가는 향후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자극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켓 키워드 세 가지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N과 원과 쟁이다. 예, N 그렇습니다. 원쟁 딱 아니, 나 정리가 되네요. 시험 네. 보면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N 원쟁 이런 기억을 좀 해주시고, 네. 가장 우리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그래서 이제 주도주를 어떻게 찾아야 하냐를 굉장히 많은 질문을 저희에게도 던져주시거든요. 차장님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주도주가 있다면 네. 어떤 섹터를 저희가 주목을 해볼까요? 예. 항상 저는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주도주라고 하면 내일 오를 주식이 아니라 다음 달 오를 주식도 아닙니다. 보통 3개월에서는 6개월 정도 시장을 어떤 테마를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그 테마 속에서 가장 많이 오르는 이제 종목들이 나오는 걸 주도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주도주 선택에 앞서서 이제 전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가 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결론은 주도주 후보들을 고르는 것에 이제 방점을 찍겠습니다만, 네. 그 직전에 이 종목들을 어떻게 피킹하는가에 대한 10월의 전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좋아요. 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마찬가지로 다시 이제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금리입니다. 자, 지금 2025년 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추세가 되게 중요하고 레벨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과장돼서 말씀드린 건데, 자, 내년의 금리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추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장표는 미국의 기준금리의 역사적인 추이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네. 한번 내리면 뭐 물론 이제 90년도 이전에는 막 14%, 8% 이렇게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도 한번 보시면 가장 낮게 내린 것이 2.25% 정도고요. 한 5% 이상은 내려왔었습니다. 자, 기간은 어떤가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기간조차도 한 9개월 정도 내렸었고요. 그 이전에는 1년 이상 금리를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10월 우리는 어떤 상황과 마주하고 있나요? 50bp, 50bp. 빅스텝을 먼저 시작한 다음에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까를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달, 다다음 달, 내년도 얼마나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준금리는 추세적으로 하락을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 전략에 있어서도 바로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단기로 제가 10월 그리고 11월에는 좀 반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1월이 되면 조금은 더 제가 더욱 증시를 강하게 볼 여지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자, 보시는 장표는 코스피 지수의 이제 20년간 평균한 월별 수익률입니다. 자, 지난 20년간 이 월에
평균치를 내면 어느 정도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바 차트는 수익률이고요. 그리고 선 차트는 거래량입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나온 고통스러워했었던 8, 9, 10월의 증시 어땠습니까? 원래 평균적으로 좀 좋지 않았었고 거래량이 낮다 보니까 내가 주식을 팔 때 호가를 밀면서 파는 일들이 왕왕 나왔던 것이 바로 7, 8, 9월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향후에 11월, 12월 증시는 거래량은 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평균적으로 리바운드 되는 장세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 주식뿐 아니라 우리가 이른바 산타랠리라고 불리울 정도로 미국 증시도 비슷한 계절성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작년 10월은 달랐을까요? 한번 차트를 곱씹어서 보시면 작년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서머랠리까지의 이뤄진 직후 나올 수 있는 차익 실현 매물이 첫 번째 배경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주요 경기 소비재라든지 바이오 여러 가지 업종 중에서 다양한 이벤트들이 사실 8, 9, 10월에 공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모멘텀이 좀 부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좀 특별한 이슈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세 이제 회피성 매물들이 항상 좀 이런 쪽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단락되는 11월 저는 반등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결론인데요. 자, 시장의 색깔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지수보다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수에 구성된 이제 편입 최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그 아래 있는 종목장에 대해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신호가 나왔습니다. 네. 자, 보시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의 상대 강도입니다. 제가 코스닥을 위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에 코스닥이 오를 때는 지수가 좀 높게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이 빠질 때는 낮게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2023년 7월부터의 지금 장은 어땠을까요? 바로 AI 테마와 밸류업 지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코스닥이 상대 강도가 높아지는 신호가 나왔었고 또한 로우 퀄리티, 글로벌 로우 퀄리티 시장에서 가장 최고봉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상해입니다. 중국 시장이 바로 급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실제 단순히 주가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연준이 50bp 금리를 내리자마자 중국이 1, 2, 3이죠. 1조 위안의 지분율로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 2조 위안의 국채 특별 공급을 했고 합쳐서 3조 위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난 2008년도에 4조 위안 공급을 했던 것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물론 그때와 같은 효과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수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로우 퀄리티 개별 종목장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서 앵커님께서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죠. 제가 지수 말고 종목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첫 번째 배경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야. 사실 좀 조심스럽습니다. 3프로TV를 보더라도 반도체에 대해서 이번 주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오른다.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 오른다. 또 이제 산타랠리 때 같이 오른다. 또는 엔비디아 보자. 자,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기업 지수 종목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실적의 방향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실적이 조정이 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나 됐을까요? 한 2달 됐습니다. 그 직전까지 실적 레벨은 너무너무나 높았죠. SK하이닉스 거의 40조 넘는 영업이익 기록할 거라고 25년도에 그런 공격적인 전망치도 나왔을 정도로 우리는 굉장히 판타지한 가정을 세운 다음에 이익 조정이 2개월째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반등이 올 가능성이 높죠. 저도 바닥권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다시 주도할 거라고 생각은 당분간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판타지한 상상을 한 직후 이익 조정이 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오히려 주목하는 것은 내년 3월이긴 합니다만 이런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어서 나와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내일 진짜 중요한 이벤트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이 맞아요. 발표가 되는데 네. 지금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8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언제부터인지 봤더니 8월 23일부터 오늘이 10월 7일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단 하루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하루?
너무 팔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그러면 반도체는 이제 아닌가? 반도체 내에서도 하이닉스하고 좀 차별되는 게 아닌가? 좀 셈법이 복잡해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는 반도체를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네. 비교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 노멀, 그러니까 정말 노멀라이즈된 주식일까? 하지만 현실은 사이클 주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 뉴 노멀에서 사이클로 가는 그 변곡점이 있거든요. 뭐냐면 공급자가 하나이다가 둘, 셋으로 늘어나는 순간입니다. 자, 실제 HBM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그렇죠. 해보면 첫 네. 번째 공급자는 SK 하이닉스 딱 하나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론이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삼성전자가 공급을 한다라는 뉴스 이후 4분기 HBM 12단 공급을 하겠다 뉴스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다음부터는 3사가 다 빠졌습니다. 다시 사이클 모드로 간다라는 것이죠. 실제 SK 하이닉스의 PBR 밸류에이션은 그 직전에 역사적 최상단까지 갔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가 AI라고 하는 모멘텀은 저는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밸류에이션이 역대급으로 갈 만한 이유는 저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실제 어떤 산업이 커 나갈 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2년이 아니라 10년짜리 사이클이 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 AI와 비슷한 사이클 저는 스마트폰 사이클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말 인류 역사상, 인류 주식 역사상 이런 사이클이 올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클이었습니다. 뭐냐면 10년의 성장, 그렇죠? 공급자는 계속 늘어나갔었고요. 우리는 스마트폰은 계속해서 발전해 나갔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10년의 엄청난 빅사이클 속에서도 반도체는 3번 출렁였어요. 자, 그런데 지금 AI는 공급자가 사실상 빅테크한 4사 정도가 많은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AI 자체는 저는 어마어마한 성장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실제 리사수라든지 젠슨왕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이야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투자 논리로 너무 확산해서 생각을 하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 좀 섭섭하시죠. 근데 이제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반도체는 사이클을 타고 올라가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우리 한 10년 차트 보시면 얼마나 많이 올라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장기적으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더군다나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제한된 공급과 지속적인 기술 진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상향이겠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한 3개월 이 정도 텀에서의 이제 투자 전략은 우리가 너무 AI라고 하는 꼭지, 엔비디아라고 하는 이제 어떤 거인 기반으로만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일단은 반도체는 다음 사이클을 좀 기대하고 그러면서 좀 내년 3월을 놓고 본다면 모을 만한 바닥권을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권을 확인한 예, 거예요. 일단. 아까 뒤에 장표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이익 조정치가 2달 이제 하향 조정되고 있는데 실제 4분기의 영업이익 조정치가 30% 하락했습니다. 조정은 30% 빠졌어요.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딱 실적 빠지는 만큼 주가를 빼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실적 발표가 영업이익 10조에서 크게 미스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해볼 만한 자리입니다. 이것은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EB 지금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조정이 4분기 조정이 된 만큼 주가를 빼놨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단기 반등 자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차장님 전공이 국문과 나오셨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영경제입니다. 너무 차분하게 설명 잘해주신다고 하고 정리 잘해주셔서. 네, 지금 제임스 씨님께서도 장표도 깔끔하고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감사합니다. 어디 갔다 이제 오신 거예요? 차장님? 저요? 예. 말씀드릴까요? 아니 벌써 아는 분들 계세요. 뭐 이직하셨네요 하는 분들 계시고. 네네네. 그러면 잘 오셨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설명 듣고 뒤에 또 기회 되면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주도주 메가트렌드 후보가 있습니까? 네. 종목 장세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인 후보는 사실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예. 근데 제가 2차 전지를 뺐습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오늘 오르는 이유는 너무 분명해요. 역성장을 기록했었던 이제 유럽 시장에서 독일이 플러스 8% 전환을 했고요. 자, 그리고 전체 양극재 출하량이 YOY는 아직까지도 10에서 20% 마이너스인데 QOQ, 그러니까 MOM, 전월 대비로는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2차 전지가 올라가는데 한 몇 주는 좀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해리스의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자, 내년 정도
연말까지 본다면 2차 전지가 이 랠리를 끌고 갈 수 있을까? 저는 그 동력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전기차는 비싼 소비재이기 때문이에요. 경기가 돌지 않는 한 이런 비싼 소비재들의 사이클이 오려면 조금은 더 시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참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다만 오를 것 같은데 빼고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목을 네네. 업종을 좀 제시드리고자 세 가지를 합니다. 네. 뭐예요? 네, 장표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다. 이 예. 나왔다. 나오네. 네, 화면에 나왔다. 예, 저는 바이오, 방산, 조선 이 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뭐 이제 예컨대 좀 개그로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좀 이유를 제 단어 순서를 바꾸면 조바방이에요. 조바방. 예, 그래서 수익을 네. 좀 조바방. 아.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조바방? 네, 아침부터 수익을 죄송합니다. 좀 조바방? 예, 어쨌든 아. 예, 이 내용에 대해서 은근히 들어오시네. 네. 예, 말씀을 좀 본격적으로 네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바이오 붐이 온다라고 하면 이제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 핵심 키워드가 뭐일까? 단순히 저는 마켓 전략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냥 바이오 생물 보안법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네. 자, 그런데 바이오 종목을 실제 갖고 계신 분들 이 얘기 들으면 어떠신가요? 최근에 2024년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중 과연 바이오 생물 보안법에 대한 수혜주가 있었을까요? 딱히 없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을 실제 바이오 업종을 움직이는 동인은 무엇일까요? 자, 그 키워드 중 하나는 저는 제형 변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지금 주가가 많이 오른 바이오텍들을 공통점은 빅파마와의 협업입니다. 예를 들면 유한양행은 얀센,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머크, 그리고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로슈 이런 것처럼 실제 어떤 법안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 빅파마들과 핵심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제형 변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자, 보시는 장표는 글로벌 탑10 의약품 매출 의약품의 제형 그리고 특허 만료 이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놓은 것인데요. 보시면 이 아래 숫자 보이십니까? 피하 주사, 경구제가 많고 네. 정맥 근육, 이제 유리체 이런 것도 좀 적죠. 하나씩입니다. 아마도 이 제형 무슨 소리라고 하실 수가 있을 네네. 것 같아요. 정맥 주사라고 하면 우리가 링겔 맞는 겁니다. 네, 링거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어쨌든 우리가 예, 흔히 누워서 네. 1시간, 2시간 좀 맞는 네. 거죠. 뭐 숙취 해소나 이런 때 다 우리 링거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경구는 입에 털어 넣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피하 주사 같은 경우에는 예방 접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리체 주사는 좀 끔찍한데요. 눈 아래 맞는 겁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항상 좀 이런 이야기로 바이오 업종을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약은 없다. 예, 우리가 예전에 뭐 약장사분들이 이거 다 무조건 몸에 좋다라고 하는 건 없듯이 실제 글로벌 메가 트렌드에 속한 이 의약품조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많은 의약품들이 이제 과거에는 정맥 주사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의료보험비도 많이 나고 그리고 좀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이유는 심장에 한 번에 쏟아 보니까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갑자기 심장에서 뿌려주니까 이게 남의 물질 혹시 다치는 거 아니야 해서 이 약효를 떨어뜨릴 만큼 면역 반응을 일으키죠. 자, 그러면 이 피하 주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벌침에 쏘여서 천천히 퍼지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약에 대해서 면역 반응을 좀 덜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또 이제 부작용도 좀 덜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방금 부작용이 좀 덜고 약효가 좋아진다. 결론적으로는 신약 효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빅파마들이 제형 변경을 시도를 하고 있고 네. 그 결과 지금 많이 피하 주사제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바이오 생물보안법이 아니라 이 IRA 약가 인하 정책에서 핵심 키워드가 하나 있습니다. 네. 뭐냐면 활성 물질을 넣어서 약을 업그레이드 시킬 경우에는 이 약가 인하 대상에 불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1위 제약사 머크의 키투르다가 특허 만료가 임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키투르다는 활성 물질을 넣어서 제형 변경을 시도할 경우에 약가 인하에서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이 머크는 알테오젠과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러한 이 제형 변경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 시작하면 업사에 대가 상당합니다. 자, 실제 우리나라 뭐 제가 알테오젠만 예를 들어 말씀을 좀 네네. 드렸습니다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활성 물질이 아닌 압축법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만 그 압축법으로 만든 SC 제형 이제 바이오시밀러조차 2030년 정도를 보면 매출액 전체에서 50% 육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 시밀러나 신약이나 모두 이 제형 변경에 대한 키워드를 한 가지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보통 뭐 셀트리온이나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좀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장표는 이제 산업재입니다. 저는 방산 굉장히 내후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 방산업이라고 하는 것의 기저 정책을 한번 살펴보면 한 가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토의 국방비가 GDP를 기준으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이 되면 방산비는 어떻게 될까요? 늘어납니다. 그렇죠. 예, 지금 이 사이클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미국의 나토 대사가 많은 국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나토 우리가 제시한 준칙을 지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엔 어땠을까요? 6개 국가밖에 지키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포함해서요. 자, 그러면 앞으로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꼭지를 잡을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산 종목 중에서는 저는 원래 이제 흑표 전차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네. 뭐 현대로템이나 그리고 이제 현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다 좋아합니다. 자, 근데 또 하나의 키워드가 바로 로봇인데요. 네. 혹시 앵커님들께서는 국군의 날 네. 행진 보셨습니까? 네, 봤어요. 봤습니다. 거기에 좀 인상적인 게 있었습니다. 그 이렇게 맞습니다. 로봇개가 이렇게 네 발로. 아, 진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일반적으로 탱크라고 하는 거죠. 네. 탱크가 전쟁에 투입이 되면 덩치 큰 바보라는 나쁜 별명이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파괴력은 좋은데 탱크가 양옆에 뒤에 시야각이 좋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세밀한 작전을 할 수가 없고 사실 굉장히 좀 비쌉니다. 비싼 무기인데도 불구하고 무방비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 거기에 사람이 들고 뛸 수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네. 좋은 파트너는 저는 드론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인데요. 아마 이것에 대한 공급은 뭐 제가 조금은 더 강하게 과장돼서 말씀을 드리면 휴머노이드보다 공급이 훨씬 더 빠를 겁니다. 네, 그 이유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충전에 대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래서 네. 테슬라도 4680으로 한다고 하는데 4680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뭐 이제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사족보행 로봇이 휴머노이드보다 더 빠른 시계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 국군의 날에서 보셨듯이 사족보행은 우리나라에 참 재밌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뭐 그래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네. LIG 넥스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실제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미국군과 영국군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밌는 점은 이스라엘에 참전했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번에 독일군의 정찰용으로 또 납품도 했습니다. 자, 재밌는 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사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표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표준을 딱 따라야 될까요? 나토죠. 네. 미군, 영국, 독일 모두 나토입니다. 기준. 예, 그러면 네. 우리는 나토 표준의 사족보행 네. 로봇을 만들고 있는 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수주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걱정을 안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는 이제 장표를 한번 보시면 자, 이 장표에는 제가 글로벌 탑급의 로봇 기업들이 이제 중국을 포함해서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이제 꽉 채워진 이제 동그라미 쳤고요. 네. 그다음에 하겠다라고 밝힌 거는 블랭크가 있는 동그라미 표시했습니다. 자, 상대적으로 국방은 어떤가요? 많이 비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경쟁 강도가 상당히 낮은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조바방 중에 조 남았나요? 네, 맞습니다. 조선. 네. 네. 대형주 중에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최근에 주가가 좋지 않은 종목을 제가 하나 꼽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주가가 좋지 않은데 내후년을 보면 상당히 기대되는 업종이 바로 조선입니다. 자, 아까 제가 대형주 지수와 관련된 종목들은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런데 보시는 장표는 우리나라 주요 조선사의 합산 영업이익 전망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22년도의 적자 그리고 26년도까지는 꾸준히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사이클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문제는 제가 다른 업종이면 26년까지 지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선과 같은 이러한 중후장대 산업재 같은 경우에는 이익이 어느 정도는 미래 한 2년치는 우리가 크게 변동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매출 탑라인에서의 눈높이는 과거에 받은 성과로 정해져 버리고요. 그리고 이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후판 가격에 연동이 됩니다. 자, 그런데 지난 2년간 뭐 멀리는 3년간 네. 이제 선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50% 가까이 올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 빠졌죠. 네. 그럼 이 레버리지는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변동이 25년, 26년에 크게 있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최근에 빠지는 이유는 한 몇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한다. 후판 가격이 오른다. 그리고 최근에 조선사를 합친다. 그러면 경쟁자가 더 생긴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 성과 지수가 소폭 빠졌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빠지는데 저는 이미 수주 잔고가 이제 27년치를 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의 단기 시황과 무관하게 수주 잔고 먹거리는 27년치를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선가는 최고치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의 숙제가 이제 후판 가격인데 중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1, 2, 3에 대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치더라도 후판 가격이 2년 전으로 회귀하기 좀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좀 마이너한 얘기지만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 최근에 조선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굉장히 많이 채용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네.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채용한 다음에 인도 사이클이 조금씩 앞당겨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건 재밌는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네. 외국인 분들이 일을 잘한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심지어 그 외국인 노동자 중에서도 약간의 준책임자급까지도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굉장히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인데 한국 사람이 외국인 분들과 협업을 하는 것과 외국인 책임자가 외국인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 것은 좀 완전히 더 다른 얘기입니다. 효율성이. 예, 그러겠네. 그래서 저는 조선이 과연 이제 지난 슈퍼사이클처럼 10배 오를까? 그거는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일반적인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26년까지는 완만한 우상향이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조바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저희가 또 상담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속도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휴일이 유난히 좀 많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퐁당퐁당. 네. 그리고 이번 주 또 있나요? 주도 한글날. 수요일. 그러니까. 또 쉬어야지. 그러니까 쉰다 좋아요? 좋아요. 아니 쉰다는 건 물론 좋을 수 있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약간 사람도 그렇지. 일하다 쉬다 자꾸 더 이러면 지친다. 바이오리듬이 좀 깨질 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략 세우기도 약간 요즘에 좀 맞습니다. 녹록지가 않은데 전략 좀 세워주신다면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소장님? 네, 다음 주는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가 이제 반등을 시도하는 이번 주는 네. 시도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서는 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조 원을 크게 하회하지 않으면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온건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요. 온건하게, 예,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증시 전체 대장주는 누가 뭐라고 해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적당히 쉬는 건 좋은데요. 네. 깨지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적당히 쉬고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실제 영업이익 조정치만큼 주가가 빠졌고요. 네. 그래서 어지간한 쇼크가 없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증시 분위기는 해칠 만큼의 분위기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지간한 쇼크 기준을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어렵다.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뭐 어림짐작으로 말씀을 네. 드릴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는 10조 원을 10조 크게 하회하느냐 영업이 라는 거예요. 네. 13조 원까지 올라갔다 10조 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지면 거의 이익 조정이 4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멘붕이고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신뢰도 저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증시의 한 가지 큰 꼭지는 삼성전자가 좀 풀어내야만 네.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다음 주 금통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근데- 금요일이죠. 예, 네. 이번 주 네. 금통이 되게 네.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금리를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사실 미국보다는 내년도에 덜 내릴 것은 자명하거든요. 일단 올라간 폭 자체가 훨씬 더 우리보다 높고요. 네. 그리고 떨어뜨릴 명분도 이제 미국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조금은 더 이제 소금을 뿌릴 수 있죠. 뭐냐면 여기서 금통위 코멘트에서 가계부채, 부동산 이런 문제를 더 많이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향후에 약세를 보일 룸도 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출주보다는 이 상대적으로 비수출주,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바이오라든지 이런 쪽들의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이런 2차 전지의 수급이 조금 더 쏠릴 여지가
더 생길 수 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첫 번째가 삼성전자 실적, 그다음에 두 번째가 좀 금통위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대응할 부분들이고 말씀하셨던 대로 이번 주에 또 휴장이 많아요. 네. 하루. 그리고 네. 항상 네. 우리 증시는 중국의 네. 프록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중국 없으면 우리나라 와서 환율도 플레이하고 주식도 플레이하고 하는데요. 네. 자, 그래서 변동성이 좀 왕왕 높아질 수 있겠다. 예, 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로 이번 주 체크 한번 해봤고요. 네. 일단 차장님의 투자 포인트와 전략을 저희가 잘 들어봤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요. 여러분의 고민들 저희가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오늘은 포트폴리오 분석을 안 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합니다. 네,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자, 실시간 상담도 받고 있고 포트폴리오 분석도 자세하게 해드리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1번 영상 하단 설문 링크 통해서 참여해 주시고요. 이 링크보다도 저는 이메일 보내고 싶은데요. 고민하지 마시고 방법 그렇죠. 2번 이메일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기재해 주시고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것도 좋고 관심 있는 종목도 좋습니다. 한번 좋습니다. 사볼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보내주시고요. 채택이 되면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잖아요. 편하게 네. 또 따뜻하게 드셔도 네. 되고요. 어떻게 보내주셔서 솔직히 상관없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작가진이 정말 빵빵하시거든요. 정말 멋진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뒤죽박죽 섞어 보내주셔도 맞아요. 저희가 잘 정리를 네.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전문가분께 대신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와 있는 내용 그러면 바로 볼까요? 네, 지금 실시간 사연도 남겨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올려주세요. 저희 작가분과 또 PD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서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 부담을 드리네 저희가. 네. 일거리를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요. 쉬지 말란 말이야. 네. 자, 보겠습니다. 오늘 사연입니다. 닉네임 효방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의 고민. 어머나 금투세 결정 이후에 투자 전략 바꿔야 할까요? 라고 굉장히 뜨거운 이슈를 던져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대 남성입니다. 저는 최근 시장의 금리 하락, 금투세, 밸류업까지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아서 이 새로운 전략을 세워보기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침엔 투자 출연한 이 사례자 중에 가장 짧은 기간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될 것 같습니다. 보유 기간 중에 제일 긴 게 네, 2주입니다. 2주 지금. 지금. 네. 제 포트폴리오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려 아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70만 1,0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최근 이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습니다. 고려아연 전망이 궁금합니다. 두 번째 유한양행입니다. 12만 8,000원에 매수한 지 2주 됐습니다. 바이오주에 주목하다 유한양행을 매수하게 됐고요. 렉라자의 영향이 가장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렉라자가 미국에서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는 걸 보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유한양행 계속 담아가도 될까요? 세 번째 네오셈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오셈은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에서 정말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 방송마다 네오셈 긍정적인 평가받길래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선택했습니다. 제 선택은 어떤가요? 제 기준 시장에서 금투세 윤곽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다시 제 전략을 바꿔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지켜봐도 될까요? 어떤 결정 필요할까요? 라는 고민 보내주셨습니다. 효방님 일단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커피 쿠폰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머나 효방님 들어오셨는데 진짜 반갑습니다. 앨런 머스크님께서 네. 3일 너무한 거 아니야? 2주 너무한 거 아니야? 했는데 제 포폴입니다만 이렇게 키키키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3일이면 어때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사신 것도 궁금하시면 보내주시면 아유 저희가 앞으로 살 것도 고민 저희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자세한 네. 상담 도와드립니다. 효방님 반갑고요. 음. 일단 수익률은 뭐 3일이든 2주든 어쨌든 두 10%가 자릿수. 다 넘어요. 아우, 부럽습니다. 네, 10%가 다 넘는데 네. 일단 지금 고민이신 게 금투세 결정 요
후에 좀 전략을 바꿔봐야 되나 뭐 네. 이런 부분입니다. 오늘 차장님께서 이제 금투세에 대한 언급은 좀 안 해주셨는데 네.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또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맞아요. 하거든요. 현장에서도 얘기 좀 많이 들으세요. 어떠세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코스닥을 위주로 플레이하시는 네. 분들이 더 많이 아. 이제 말씀을 하시죠. 실제 네. 올해 코스피 뭐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먹은 게 없으니까요. 많이 말씀을 좀 덜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제가 그냥 말씀을 좀 네, 드려보면 네. 저는 정치에 있어서는 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면 될 것 음. 같아요. 첫 번째는 명분, 두 번째는 지지율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모두 저는 금투세가 유예 내지는 좀 바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자, 첫 번째 보통 우리가 주택 보유자 수로 하면 1,50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자, 그런데 주식 보유자 수, 주식을 한 번이라도 거래해 본 분들의 숫자가 팬데믹 전에는 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작년에가 한 1,400만 명. 그리고 올해는 아마 그 1,500만 명, 즉 주택 보유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즉 이 지지율에 있어서요, 우리가 대마불사를 항상 부동산만 생각을 했는데 글쎄요, 앞으로는 주식도. 주식으로 점점 더 바뀔 것 같고요. 실제 밸류업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미 반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 부분도 10월에 좀 결론이 날 것 같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지지율 측면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온건하게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좀 높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명분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투자하는 몇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두 번째 코인,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식. 네. 세 가지예요.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세금이 낮은 곳에 투자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명분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 경제에 있어서 지금 첫 번째 부동산 하느니 지금 엄청나게 뭐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 이 부분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명분의 미션은 딱 주식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금리가 떨어질 때 상대적으로 주식에 세금을 올려서 나머지 코인이나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장 지금 좋은 명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금투세 유예가 만약이라도 가시화된다라고 하면은 우리 주식시장 특히나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더 코스피 대비 많이 오르는 장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근데 말끝을 좀 흐리게 됩니다. 뭐 나오지 않은 사실 가지고 그렇죠. 예상하는 아무래도.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만약에 말하는 게 틀리면 시작부터 죄송합니다 하고 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지난주에 사실 이게 어느 정도 좀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네. 정치권에서도 갈팡질팡 이 결론을 좀 못 짓는 상황이어서 이게 저희는 좀 개인 투자자에게 더 좀 고민하게 만드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불확실성도 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이 해를 넘길 이슈는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한 12월 정도라는 것이고 다만 이거 12월까지 가면 정치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큰 부담입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부담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12월까지 가면 사람들의 이제 마인드는 그냥 이제 뭐랄까 올림픽 개막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약간 안티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월, 11월 내로 결론이 나올 것 같고 빠르면 10월 내로 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고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온건하게 나올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에요. 매주 월요일 1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0분밖에 안 늘려야 남아가지고 되겠어요. 네 일단 네. 사연자님의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고려아연, 유한양액, 네오셈이었죠. 야, 이 세 종목 네. 다 저는 굉장히 관심이 가는 종목이긴 일단 한데 세부적으로 좀 보여주세요. 음. 고민을.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고려 아연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전략 필요할지 물어보셨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와 반도체 종목 계속 담아가도 괜찮을까요? 라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네. 방금 이야기 하셨지만 이 금투세 고민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반적으로 일단 세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네. 모두 다 특징이 굉장히 맞아요. 센 네, 애들이에요. 네, 네, 네. 먼저 고려아연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너무 이런 네. 지분 경쟁 관련한 이슈를 잘못 네. 건드리면 제가 어느 한쪽을 응원하게 그렇죠. 돼버립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참 좋은 이벤트죠.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잘 이제 수익률 축하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릴 건 한 두 가지, 유한양행과 네오셈 네.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유한양행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말씀을 네네. 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좀 양해를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이직을 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이 HTS 사용에 좀 서투릅니다. 그래서 HTS 한번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장님 저기 이직하신 건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그래요? 네, 채팅창에서. 네, 이 부분은 좀 주봉이고요. 네. 자, 일봉인데 좀 두 가지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바이오 업종, 그러니까 업종의 차트가 종목의 차트에 우선합니다. 자, 그런데 바이오 업종 지수가 지금 21선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네. 자, 근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애널리스트들의 목표 주가가 사실 지금 가격 대비 엄청 높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15만 원, 16만 원 정도의 횡보를 기록을 할 것 같고, 때때로 금리가 좀 다시 재하락이라든지 다른 바이오 업종에서 크게 매기가 붙으면 유한량이 추가적으로 당분간 올라갈 수도 있다 정도인데, 업사이드는 사실 지금까지 올라온 것보다는 조금 더 낮게 잡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왜냐하면 유한양행은 우리나라 바이오를 대표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종목입니다. 실제 바이오 섹터를 다루는 애널리스트들의 탑픽은 유한양행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루는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많으면 이익 추정치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고 목표 주가와 큰 괴리를 벌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15만 원, 16만 원 정도의 트레이딩이 좋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소형 종목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저는 반도체가 반등을 시작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부터 10월, 11월까지는 대형 칩 기업이 아니라 이런 소부장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증시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종목장이 펼쳐지고 나면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초대형 종목들이 바닥만 확인하더라도 이렇게 중소형주 소부장 장비 이렇게 후공정처럼 가장 사실 직전 사이클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왕왕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적정선이라고 했을 때는 저는 한 15,000원 정도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부분들을 놓고 어쨌든 저는 주도 업종이 반도체가 되는 것은 조금 더 시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적당한 수익 실현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한꺼번에 이렇게 정말 시원하게 시원하게. 두 종목을 네. 해결을 해주셨는데 저 어떤 분이셨는지 제가 아까 분명히 봤는데 네. 그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질문 나도 이거 궁금하다 예. 했었던 질문이 있어서 네네네. VVIP 담당하시잖아요, 사장님. 예. VVIP들도 손절을 하나요? 이런 질문 아까 있었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잘하는 것과 네. 주식을 잘하는 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요.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뵙고 컨설팅을 드리는 분들의 한 가지 특징은 네. 포트폴리오 관점보다는 사업의 스타일 그대로 확실하다고 믿는 것에 큰 베팅을 하는 스타일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예, 근데 그것이 어쨌든 주식이기 때문에 사업처럼 잘 되진 않잖아요. 그럴 수 그래서 있죠. 수익도 크게 나시고 손실도 좀 많이 나시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스타일들이 좀 일반적인 네. 동네 부자님께서 저분도 동네에서 예. 굉장히 또 부자로 유명하시거든요. 방금 질문을 동네 부자님이 그러세요? 하셨었대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닉네임을 기억 못해서 예. 동네 부자님의 질문이었습니다. 네네. 저도 너무 다다님께서 궁금했어요. 홍콩 배우 그 견자단 혹시 닮았다는 이야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사장님? 이전 직장에서는 실명이 없고 거의 견제단 정말? 저희 아들이 홍콩을 놀러 갔는데 네. 그 견제단 포스터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5살 때 갔는데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로요? 진짜? 싫어요? 예. 아 근데 어머. 정말 느낌이 많아요. 예, 싸움도 잘하실 것 같고 아니, 견자단이 무술이 완전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의 저희 지금 네, 실시간, 종목에 종목 상담 올려주신 내용들이 있어서 혹시 차장이 가능하실까요? 지금 보이십니까? 예, 예. 정은시아님이 큐렉소 상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손절이 답인지 보유해야 할지 마이너스가 심하다 네. 보니 네. 미리 감사드린다고 또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예, 큐렉소. 지금 차트 한번 네. 보시면서 네. 말씀드릴 텐데 네. 사실 차트는 제가 그냥 요식행위로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저는 어느 정도 바닥권에 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만 놓고 보면 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하락 배경에는 몇 가지가 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인도의 이제 메인 고객사가 카피 제품을 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고요. 또 하나는 그냥 로봇 업종 글로벌 로봇 업종 지수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사실 대형주 장세다 보니까 소외됐던 것도 피할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본질적으로 기업이 해결해야 될 것은 이 카피 제품에 대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대안이 전 나왔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뭐냐면 인도 시장이 지금 매출액에서 50% 이상이었긴 합니다만 그것을 좀 희석하기 위해서 일본이나 동남아 다른 국가들로 수출 허가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의 공포 심리는 어느 정도 좀 일단락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로봇 이벤트가 정말 역대급일 겁니다. 뭐 이 부분은 휴머노이드만 국한하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상장하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 정도는 이제 시한이 오거든요. 그때 밸류를 얼마나 받을까요? 그때 피어로 나머지 로봇 기업들은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을까요? 이 큰 모멘텀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면 지금 바닥에서 이제 떨어져 있는 이런 로봇 주식들은 그래도 지금 좀 버텀 피싱을 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LX 일렉트릭 네. 하나 말씀드리면 마이 뷰티풀 엔젤님의 네. 네, 질문이었어요. 안 올라가나요? LS 일렉트릭. 제가 네. 아마 저를 꾸준히 좀 보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네. 제가 변압기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한 4, 5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쪽으로 말씀을 해주셨나요? 예. 네. 예. 저도 지금도 반도체 업종이 이 변압기를 끌어내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 정부에서 2조 원 정도 규모의 이 이제 전력 인프라 투자를 예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전력 인프라 투자를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이요. 일반적으로 발전해서 우리 맨 집안까지 전달하는데 보통 한 6에서 7%의 손실률이 발생이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면 15%까지 늘어나요. 그 말은 발전량을 여기서 아무리 불을 떼고 친환경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효율이 나오지 않으면 에너지로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은 AI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AI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이 부분을 먼저 효율화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 발전에 쓸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력기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의 개통도를 개선하는 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발전이 되면 거기에도 또 이제 초고압 변압기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사이클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다만 LS 일렉트릭이 대장주일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유는 초고압 변압기가 쇼티지인 겁니다. 그리고 미국향이 수출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늘어난다라고 하면 앞으로 중동이 많이 늘어나겠죠. 네. 네, 이런 부분의 수출 비중을 감안했을 때는 LS 일렉트릭이 반등에 성공을 할 것 같습니다만, 조금은 더 베타를 높이신다면 좀 대장주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혁진 사장님 오늘 첫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시간이 진짜 모자라네요. 쏙쏙 네, 귀에 그러니까요. 들어오고 네. 예. 설명도 제가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긴장을 해서 아니에요. 예,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보였는데 그래도 예. 다음 시간부터는 더 긴장 안 한 모습을 좀 예. 보여주신다는 또 기대감을 갖게 하네요. 네. 네,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다음 주에 봬요.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이제 월요일은 차장님이 나오시는 그러니까요. 거죠. 이혁진 네. 차장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페이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하는 월요일 이 시간 매주 또 함께하는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아침엔 투자 오늘 또 여기서 물러가야겠네요. 지금 네. 시장 어떻습니까, 재무 씨? 지금 시장 양시장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예, 빨간불을 계속해서 켜고 있지만 뭐 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쉽다 뭐 이런 생각도 물론 드는 생각도 물론 있어요. 한켠에 계속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 나만의 길을 가면서 계속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올라줬으면 점심 먹고 네. 힘내야 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예.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노재균 부장님과 함께 우리 오도록 노다타님 하겠습니다. 나오시나요? 네, 네, 노재균 부장님과 알겠습니다. 함께 할 테니까 내일도 실시간 상담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링크 통해서 이메일 주소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